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네, 선거운동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으십니다. 목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저녁 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희 지역 상황뿐만 아니라 네. 경기도 전체의 상황들을 좀 점검하느라고요. 네. 좀 늦게 잠을 청했습니다. 예, 별로 못 주무셨겠네요. 네. 예, 잠이 안 오시던가요? 글쎄요, 또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네. 그 다수당이 됐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무거운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먼저 당선돼서 삼선의 중진위원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먼저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고 저를 우리 시흥시에서는 최초인데요. 그 시흥시 최초의 삼선원으로 뽑아주신 그 시흥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민주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경기도민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저희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전국적으로는 그 제1당이 되지 못하고 그 야권연대가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본인 선거하랴 또 경기도 전체 선거구 또 돌보시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도 그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 접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당에 또 이제 많은 당 지도부가 지원도 있었고 또 저 역시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지역 선거와 경기도 선거를 좀 병행했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아무튼 상당히 좀 시간에 쫓기면서 또 바쁘게 다닌 그런 선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52석 가운데 29석 1당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선거 결과 국민들의 판단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만족하실 수 있는 성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경기도에서 민주통합당이 29석이고 또 통합진보당이 2석 이렇게 해서 야권이 31석을 얻었거든요. 예.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에서 35석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3% 미만의 초경합 지역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야권이 아깝게 석패를 했는데 그 선거 종반에 터진 그 악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어떤 미흡함이 있었다고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그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현재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견제와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 민주통합당이 승리한 것은 그 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실정, 즉 1% 수도권 경제로 서민 경제가 파탄난 것에 대한 경기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엄정한 평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민주통합당이 경기도 내 일당으로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 역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기도를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께서. 크게 하나는 민주통합당이 경기도에 이제 그 경기도 의회나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석에서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요. 예. 이제 다수당으로서의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정이나 또는 이제 어떤 중앙 국정에 있어서 그 민주통합당이 보다 이렇게 제 역할을 하면서 좀 견인해 가고 그리고
특히 그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튼튼하게 이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접어들게 될 텐데요.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경기도당이 좀 튼튼히 준비를 해서 그 이번 그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이 급속하게 이제 대선 전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8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네네. 우리 조정식 위원장께서는 대선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새누리당이 아마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이명박 정부의 차별화에 일정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친이 친박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고 그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들이 이게 또 계속 또 연이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그 민주통합당은 그 앞으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뜻을 받들면 더 분발할 생각이고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그 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패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이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이제 공방이 오갈 거고 많은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진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이제 바로 총선이 이제 끝난 지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요. 예. 그 어쨌든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뭐 당에서 이제 뭐 워크숍도 하고 의원총회도 하면서 앞으로 당의 이제 진로와 그다음에 당의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원내 사령탑도 새로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내에 선출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당의 이제 방향들을 아마 좀 일단 좀 충분히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당 지도부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그 점은 뭐 아직 뭐 지금 바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좀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치권에 많은 숙제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민주통합당은 그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그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말씀을 드렸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또 남북 화해 협력 이런 세 가지 과제들을 국민께 공약을 드렸는데 이런 공약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좀 이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역시 더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다가설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또 이런 점들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한번 또 우리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소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 삼선의 중진위원이 되셨는데 시흥 발전 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국회에서 꼭 중진 의원으로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 놓겠다 하는 게 어떤 게 마음 먹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선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면적도 크고요. 그런 데서 이제 경기도의 삼선 의원으로서 그 어떤 중앙 무대에서 어떤 경기도의 위상 또 어떤 경기도의 자존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더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그 가장 이제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목소리가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네.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등등 여러 방면의 그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는 이와 관계된 숙제들이 많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경기도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서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